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들이 남성 대신 검찰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알아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남성과 검찰의 공방이 오갔는데요. 결론을 짚어보기 전에 이들 부부의 사건 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성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부가 중국 국적의 부부인데요. 1985년에 그 부부의 연을 맺었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아내분이 먼저 2016년에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2년 후인 2018년에 남성분도 들어와서 같이 각각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 노인 전문 병원에서 보통 치매 환자나 노인 환자 등을 24시간 돌보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그러면 이 아내는 원래 병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혼수 상태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했으니까 병원에서 쓰러진 겁니다. 빈 병실에서 지난해 5월 말에 갑자기 쓰러진 상태로. 빈 병실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지만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공호흡 장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이 3일 정도로 있었지만 거기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이제 전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러고 4일 만에 이 갑작스럽게 인공호흡 장치를 손으로 빼서 남성이 결국에는 호흡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남성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성과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검찰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특별히 지병이 있지 않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두 곳을 다녔는데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 해야 일주일이거든요. 그거를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남성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도 아직은 50대면 충분히 지금은 뭐 굉장히 젊은 편이지 않습니까? 나이죠. 그래서 충분히 더 다른 병원에서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한 건 살인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 차단 버튼을 눌러서 호흡 정지로 숨지게 했었죠. 가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이건 말씀하신 건 2016년도에 이제 아내가 그때는 이제 2년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인공호흡기에 이제 자동으로 전원이 있는데 그 스위치를 아내가 껐던 겁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단 4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앞서 양 변호사께서 검찰 입장 먼저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남성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쪽에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요양보호사로 자기가 2년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환자는 이게 살아날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사람인지 자기는 보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생전에 얘기할 때에 아내가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 요양보호사 일하다가 보면 이런 그 환자들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내와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요양보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나는 이게 판결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판결도 받기 전에 자기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수사를 받으면서 남성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이 검사와 이 남편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이었다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압박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남편은 내국인처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빚을 얻어서 집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성 병원 측의 과실도 주장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남성의 주장입니다.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환자실이었고 거기에 간호사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공호흡 장치 제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의 주장은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의료진이 뭔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으면 살아났을 거 아니냐. 근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자신이 사망케 하려고 호흡 장치를 뗐는데 그에 대해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다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병원에 과실이 있다. 이건 조금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진 아내, 병원에서 온갖 조치를 취해봤지만 결국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원인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4일 만에 남편이 인공호흡 장치를 임의로 떼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우리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느냐? 이 논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선 기자께서는? 사실은 전 이 사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잘못된 용어로 지금 다 지적이 돼서 안 쓰는 용어인데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가족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에 자신도 같이 죽는 그런 가족 동반 자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가족의 생명을 그 가장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권리는 없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번 건에서도 이 남성이 과연 이 아내의 생명을 얼마나 생각해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사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면 좀 더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며칠을 못 기다리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그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기자의 의견은 대단히 상식적인 국민 일반의 생각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이번 재판에 그럼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제 검찰의 이제 구형은 어땠는지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검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남편을 지켜봤던 아내가 인공호흡기를 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때 3년을 받았으니까 3년형.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배심원단에서는 전원이 다 유죄에는 의견 일치를 봤어요. 유죄는 일치했고요. 근데 형량에 있어서는 5명은 5년, 3명은 4년, 그리고 1명은 집행유예까지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가장 다수인 5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5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혔다시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해서는 다른 어떤 걸로 뭐 바꾸고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남성이 이 아내가 평소에 뭐 이런 일이 상황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반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뭐 어떤 범죄들은 예를 들어서 물건은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이게 범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해쳤더라도 촉탁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법 자체가 생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성은 최후 변론에서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